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 국가유공자 공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께 좀 상세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시고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한 것을 놓치시면 하단에 설명란에 상세하게 제가 기입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도록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기입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린 것은 저에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은 여러분께 제가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내용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알람 설정 해놓으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그게 아마 여러분께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이 되며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혜택을 받으며 어느 차이가 있는가, 요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해당되는 부분에 꼭 인정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는 처음에 우리가 국가보훈처가 생기고 국가유공자를 개법을 제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가 주 국가유공자로서 여러분께 수혜를 주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 때부터 아니면 월남 파병하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전투하다가 사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서의 수혜를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법을 계속 여러분께 수혜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현재 전쟁도 끝났고 월남전도 끝났고 이제 뭐 전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입대해서 군생활 하다가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뭐 훈련 받다가 상의를 입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휴식 시간에 체력 단련을 위해서 농구를 하다가 또 상의를 입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옛날 6.25 참전 용사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에게 주어진 국가유공자 혜택을 이런 분들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과 아니면 또 모든 전문가들로부터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하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쭉쭉째 오다가 결국은 이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게 됐거든요. 자, 그게 2012년 6월 30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6월 30일 이전까지는 전부, 그러니까 옛날 6.25 참전 용사나 아니면 월남 참전 용사나 아니면 지금 현재가 작업하다 다치나 똑같이 만약에 축구하다 다치나 만약에 휴식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이제 만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의병 제대를 했어요.
나와서 이거 신청하니까 국가유공자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전문가들과 모든 그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볼 때 여기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참여한 사람 국가유공자와 지금 군대의 젊은 세대들이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제 휴식 시간에 상대 소대하고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물론 체력 단련시죠. 체력 단련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나와서 이분들도 국가유공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 격이 좀 차별을 둬야 된다라고 많은 그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난 2012년 6월 30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는 그대로 존치하고, 두 번째로 보훈 보상 대상자, 그러니까 보훈 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 보상 대상자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아까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전투하다가 다쳐서 상의를 입고 상위군, 옛날에 상위군이라고 했죠. 상위군으로 된 사람과 휴식 시간에 농구하다 다쳐서 나온 사람과 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제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2012년 6월 30일자로 개정은 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은 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6호 공상군경 내용을 보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나 질병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직무 수행이 냉정하게 보면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모호하다라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을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나 질병을 입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들으신 분은 금방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라고 하면 국가유공자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라고 하면 보훈 보상 대상자입니다. 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의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의를 입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 1항 제2호에는 재부상 공경이라고 하면서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나 질병을 입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두 자만 딱 틀립니다. 교육 훈련 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면 국가유공자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라고 하면 보훈 보상 대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특수부대, 그러니까 공수부대나 아니면 뭐 특수해병대나 뭐 이렇게 좀 특수부대에 가서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 정말 아까 여기서 국민의 수호 안전보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의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휴식 시간에 농구하다가 상대방하고 부딪혀서 허리를 다친 경우는 국가용자로 같이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거기다 초안점을 두고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2년 6월 30일자입니다. 자, 지금도 그 현재 수혜 주는 것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012년 7월 1일 이전과 2012년 7월 1일 이후를 이거 지금 약간 수혜 내용을 달리해서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지만 지금은 물론 전쟁이 없고 전투가 없지만 그때 당시 6.25 당시에 목숨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목숨을 걸고 싸우다 다친 사람하고 여기서 농구하다가 다친 사람하고 격을 달리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법 자체가 약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가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이라고 냉정하게 따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폭을 넓게 해서 좀 그 특수 훈련을 받은 경우는 어떤 전투를 실제로 하는 것처럼 훈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국가안전보장에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아까 휴식 시간에 농구하다 허리를 다친 것은 그런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관련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따지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력 단련도 하나의 그 병사로서의 그 전투 훈련을 위한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용자법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법 이렇게 해서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여러분께서 여기서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 모든 법들이 시행을 하다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을 받다가 아까 여기처럼 체력 단련 시간,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농구하다가 이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하되 중대본부에서 중대장 지휘 아래 훈련을 받는 거 하고 대대장 지휘 아래 중대끼리 해서 훈련을 받는 거 하고 또 연대나 사단급에서 작전 훈련을 한 거 하고 또 차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국가용자냐 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냐라고 공상 부분에서 분류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의견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해진 법은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많은 그 절차와 아니면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면 내가 혜택을 같은 값이면은 내가 혜택을 유리한 쪽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애매하게 어떤 부분은 유격장 조교로서 유격장에서 시범 보이다가 다쳤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국가유공자 공상 군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예하 부대에서 있다가 공수, 그러니까 유격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가서 훈련 받다가 다친 사람은 국가 이거 특수한 그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서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애매하게 또 일단은 좀 불리한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같은 유격장에서 같은 훈련을 하다가 다쳤는데 누구는 공상 군경이고 누구는 재부상 군경이냐,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불만만 한다고 누가 이것을 시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 몫은 내가 찾아야 되죠. 왜? 내 몫은 내가 찾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같은 훈련을 아까 이렇게 휴식 시간에 농구하다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중대급 훈련이다 아니면 대대급 훈련이다, 이런 차이에서는 차이를 둔다는 게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중대급에서 훈련을 받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야간 훈련을 받는데 그 산행을 하다가 정말 보이지 않아갖고 발을 헛들여서 다친 경우, 이런 경우는 중대급 훈련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휴식 시간에 농구하다 다친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이나 진지 구축 작업이나 아니면은 총기 수입이나 아니면은 아까 그 휴식 시간에 농구나 축구나 이런 거 이렇게 등등 할 때는 보상 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부상 군경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중대에서 야간 훈련을 받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은 그래도 공상 군경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급이라고 해서 훈련이라고 해서 야간에 그 공상 만약에 그렇게 허리를 다쳤는데 야간에 넘어져서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아까 체력 달리는 한 사람하고 똑같이 재부상 군경을 주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약간의 그 중대급을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서류를 준비를 잘하고 또 어떻게 설명을 잘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공상 군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차관점을 두고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그 군 생활을 하고 만기 제대를 못하고 만약에 의병 제대를 했다면 이 공상을 신청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병상일지를 미리서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진료가 돼 있는지 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 중대장이 만약에 훈련을 시킬 때 내가 중대장 지휘 아래 이렇게 야간 훈련을 시키다가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철저히 준비하면 이게 재부상 군경을 벗어나서 공상 군경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공상 신청할 때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쉽게 생각한다면 쉽습니다. 왜냐면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 신청서 인쇄해서 거기서 작성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거기 지역 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쉽게 신청하고 돌아오면서 아 별거 아니야 이런 걸 왜 전문가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결과를 받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버리는 휴식 시간에 뭐 농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하다 다친 거는 뚜렷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훈련을 중대급을 받았느냐 대대급을 받았느냐 연대급을 받았느냐 그 차이 아니면 또 내가 특수 훈련을 받았느냐 특수 공수부대에서 근무를 했느냐 아니면 특수부대에 근무했냐 이런 것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모호하면 자기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서 보훈 보상 대상자보다는 공상 군경을 받아서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받아놓으면 계속. 자, 일단은 준비를 잘못해서 내가 중대급으로 하다가 여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당신은 재부상 군경이다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이걸 다시 공상 군경으로 이제 재심의를 할 때는 정말 처음에 할 때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 거를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안 되면 다시 하지. 이런 거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한 방에 끝내야지. 무슨 그 작품을 만들 때도 한번 잘못 만들어서 부식하고 다시 만들면 또 새로운 작품이 잘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좀 비근한 예가 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공상 신청을 할 때는 너무 간단하게 신청 자체가 쉽다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준비를 잘해서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여러분께 이런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유익했다면 여러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양질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찾아와서 좋은 방송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